네,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의 주제는요. 앞서 강성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언급했죠. 원전이라고 쓰고 반전이라 읽는다. 원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번 정부 내내 원전에 대한 의견은 이랬다 저랬다 많은 분들도 투자 의견 잡기가 좀 어려울 맞아요. 정도로 네.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나온 그런 이야기들과 팩트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원전이 60년간 주력 기저전력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 했어요. 요 말에 대한 그 숨은 뜻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또 원전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또 천연가스 네. 가격 상승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로 이런 괜찮은 종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테마주로 다 만들어버리는 좀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책 앞에서 예전에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이미 뻗어 나갔어야 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빵 또 터져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것과 더불어서 약간의 좀 면피용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지적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취임 초기에는 탈원전을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실제 그렇게 정책들이 흘러가면서 원전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기저원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생산 단가가 저렴해서 항상 가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걸 기저원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신 건설되는 원전을 보면은 설계 수명이 60년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발언을 향후 60년 동안은 기저원전으로 이런 기저전원의 원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 부분일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의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거든요. 생산 단가가 결국에는 원전보다 싸지는 게 언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전이 에너지 대란 속에서 전기값 이런 부분들 폭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라는 건 저희도 맞아요.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살리고 싶고 단점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서 정책의 뉘앙스가 자꾸 바뀌다 보니 네.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투자하는 분들도 어느 쪽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냐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헷갈려요.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네. 신한울 그리고 신고리 원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요. 쭉 네.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증권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기조는 변한 게 없다. 우리가 네. 그 안에 내용을 잘 뜯어보면은 그냥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다라고도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거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얘기 자체는 굉장히 조금 우호적으로 바뀐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지만 네. 사실상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원전 건설과 운영 일정들이 동시에 다 늦춰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갑자기 정상 가동해라 하니까 실무 담당자들은 약간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빠르게 건설되는 신한울 1호기가 7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한울 2호기는 내년 3월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신고리 5, 6호기는 각각 2년하고 3년의 준공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인한 에너지값 대란인데 여기에서 2년, 3년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말은 좋게 들렸지만 뒷받침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약간의 조금 테마 그리고 정책적으로 뭔가 이슈를 끌려는 그런 부분들밖에는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9차 전력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원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한 거니까 이전 기조와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이번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므로 다시 기조는 그대로다. 이렇게 또 남인식 이베스증권 연구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원전 관련주가 하나의 테마로서 또
반전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대선 후보들도 약간의 정책의 원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지금 원전을 완전하게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누구는 건설은 더 이상 안 된다. 남아있는 부분들 가지고 활용하는 뭐 반원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가 어떤 대선을 앞두고 나서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 과연 이 원자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한국 내에서도 용인이 안 되는 원전을 해외 쪽에서 누가 이거에 대해서 수주를 주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책들이 먼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드 패리티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의 단가보다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점점 더 싸지는 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걸로 보거든요. 네. 지금도 일단은 화석 연료 대비해서는 2배, 3배 정도 비쌉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가가 맞춰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확인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상적인 투자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도 대응 전략을 세우기 훨씬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원전줄이 엮여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여러분 두산중공업. 지금도 두산 이야기를 저희 채팅방에 쭉 하고 계신데 네. 이 두산그룹주의 운명은 어떨지 두산중공업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슈는 있는데 좀 단기적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 일단은 그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를 조기 졸업을 하면서 조금 청신호를 보여주고는 있어요. 굉장히 이제 내용들 보게 되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쪽에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했던 그 지배구조가 개선 약정 1년 11개월 만에 졸업을 했어요. 당시에는 3조 원가량의 자금을 수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옥 매각이라던가 두산 인프라코라던가 두산 솔루스 이런 알짜배기 자회사들을 매각을 하는 좀 진짜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전, 아까 결국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과연 원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부가 취할 것인지에 따라서 새로운 원전 건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국내 유일의 원전 설비를 공급할 수 있고 관련 매출 비중이 20% 이상입니다. 두산중공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 사업에서 이제 이런 수주들이 실적이 꾸준하게 수주를 해내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주가의 어떤 큰 상승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 상의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원전 재개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고밸류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밸류를 받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에는 신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매출단에서 의미 있는 숫자들이 찍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터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세계 5번째로 두산중공업에서 개발을 한 품목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수소라던가 지금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쪽 이런 쪽에서 매출들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지만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상의 높아짐이 더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중장기적인 성장과 주가의 흐름이 연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고 그 힘을 쏟는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네. 해외 쪽을 주력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해외 원전 수주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한전 기술 같은 종목을 저는 좀 탑픽으로 꼽고 싶어요. 탑픽입니까? 네, 네. 탑픽까지 좀 꼽고 싶고요. 근데 다만 이것도 선결 조건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국내에 신규 원전 건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쪽의 규모가 워낙에 큽니다. 조 단위 이상으로 막 넘어가는 프로젝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결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2017년도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6기 신규 원전이 건설 취소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국내에서 다시 한번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선거 결과 체크한 이후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 완전히 폐기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감원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원자력 쪽으로 큰 영향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한전기술 잠깐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신규 원전 건설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 맞습니다. 세계 유일의 원자로와 원전 종합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에너지 신사업 비중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런 신사업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밸류 자체를 높여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대비했을 때 한 23%의 매출 증가가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해상 풍력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의 매출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는 환경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그 위에 신재생 에너지의 기반들을 쌓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이 탑픽이고요. 이번 원전과 관련한 뉴스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국내에서의 정책 노선이 명확히 나왔을 때 그때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 선제 조건도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탑픽으로 한전기술까지 들어봤고요.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